안녕하세요. 투자맛집 원오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인 LTV와 DTI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주택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빌릴 수 있나가 그 기준이 됩니다. 즉, 주택 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0억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LTV가 60%라면 10억의 60%인 6억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의 주택 담보 가치는 실제 구입한 주택 가격 기준이 아니라 감정 가격, 시세를 평가하여 가치를 판단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은행이 고시하는 KB 시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KB 시세는 9억이라면 9억에 대한 60%인 5억 4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총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가 그 기준이 되는데요. 1년간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 금액을 넘지 않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1억 원이고 DTI가 40%라고 가정을 한다면 1년에 4천만 원까지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년에 원금과 이자를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단,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나눠서 은행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상환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30년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한다고 한다면 4천만 원 곱하기 30년에서 1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금액은 12억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요. 각종 세금과 공제,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연봉이라고 해도 DTI 비율이 높거나 상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요. 총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가 그 기준이 되는데요. 모든 대출의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대출은 차량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DTI와 DSR의 차이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서 살펴본 DTI는 단순히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만 반영을 한 것이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플러스 나의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추가 반영돼서 대출이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DTI가 40%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연간 1억을 번다고 쳤을 때 4천만 원 대출이 나오지만 똑같이 DSR이 40%라고 하면은 내 모든 대출, 자동차 대출 1천만 원, 그 다음에 신용대출 1천만 원,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은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방금 예처럼 DTI 40% 적용 시에는 4천만 원이 나오고 DSR을 똑같이 40% 적용 시에는 내 모든 대출을 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R이 더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LTV, DTI, DSR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고 LTV가 50%라고 가정을 한다면 5억의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DTI와 DSR까지 생각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TV, DTI, DSR은 전국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이렇게 지역마다 적용 비율이 달라지고 무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서도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을 매매하실 때 내가 매매하려는 지역이 어디이고 어떤 규제 지역인지 그 다음에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TV,
DTI, DSR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투자 맛집 원오빠였습니다.